인수분해 나가기 전에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설명할 거는 많지가 않아요. 설명할 건 많지 않은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정도긴 하고 뭐 그 이해는 뭐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뭐냐, 그거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항식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를, 그러니까 다항식끼리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요런 게 있겠죠.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많이 했던 인수분해인데 얘가 이제 x-2 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앞에 친구를 보면 어떤 다항식의 항들끼리의 뭐 빼기, 여기 지금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과정은 우리가 전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전개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생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곱셈 공식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모양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 각각의 곱해져 있는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런 덩어리들을 인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인수로 갖는다, 어떤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 그 말 자체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로 가지면 뒤에 보면 나머지가 아예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인수로 갖는다, 즉 나머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건 여러분이 그래도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완전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는 이제 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약간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이 순서대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쭉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봤던 형태의 식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곱셈 공식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일단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으로 가거나, 공통인수를 찾아서 걔로 묶거나, 아니면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그 식의 형태가 나오면 바로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 기본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인수분해가 이제 몇 개? 특이 인수분해. 그래서 어떤 식을 봤을 때 요 형태에 해당을 하면 얘네는 요 방법대로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립제법 사용.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밑에 조그만 칸 남겨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적을 건데, 요거랑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기차식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로 어디다 쓰지? 일단 요렇게 두 개만 적고 나머지는 밑에다 좀 더 적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따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 건데, 요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기 전에 1-2번을 먼저 볼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요 식을 보면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얘는 2x를 3번 곱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8x 세제곱이 나오려면 2x를 3번 곱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을 3번 곱하면 그냥 1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는 공식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원래는 가져가야 되냐? a-b니까 어디 갔어? a-b니까 얘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2x, b에 해당하는 게 1이기 때문에 2x-1, 그 다음에 얘 한번 제곱해서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으로 딱 봤을 때 보이면 공식으로 바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공식으로 잘 안 보일 거야. 공식으로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1-1번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자, 1번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조립제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조립제법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공식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x세제곱, 요거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한번 어떻게 묶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x-2의 세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공식 안에 3 곱하기 x 2번 곱하고 -2를 한번 곱하면 -6x 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3 곱하기 x 한번 곱하고 -2를 제곱하면은 12x가 나오니까 요거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공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먼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저 식으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거냐? 자, 일단 이거 사용하는 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을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한 문자로 구성된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3차 이상, 그러니까 한 문자로 구성된 거, 문자 A, B 섞여 있거나 X, Y 섞여 있거나 이런 거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잘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단일 문자로 구성된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걸로 예시를 들게요. X세제곱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보기 차식은 좀 옆에다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조립제법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1,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일단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조립제법을 하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내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냐. 이걸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인수로 뭔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되는 요 숫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요 숫자는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냐면 얘는 풀마 최고차항 계수 분해 상수항의 약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가로를 이렇게 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풀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약수에 풀마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 그치? 1. 상수항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은 원래 같은 이 문제 같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의 약수 중에서 풀마를 붙여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일단 그냥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8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8. 그럼 8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1, 2, 4, 8이 있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풀마를 우리가 적절하게 붙여서 요 8개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개도 가능한데 요 8개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여기가 깔끔하게 0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야. 다 되는 건 아니야. 다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거진다. 여기 0이 나오는 게 요 숫자들 중에 하나를 넣으면 얘가 0이 되는 친구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팁을 좀 하나 굳이 주자면 여기 숫자 결정하는 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 숫자 결정하는 팁이에요. 첫 번째,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기다가 뭐를 딱 깔끔하게 넣어주면 되냐면 1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1. 왜 여기다가 우리 이거 이제 약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개수의 합, 우리 나머지 정리랑 그 항등식 할 때 모든 개수의 합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모든 개수의 합을 구했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개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0이 되는 걸 찾고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숫자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일단 여기다 무조건 1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차항 개수 합이랑 개수 합 더하기 짝수차항 개수 합 했을 때 두 개를 더해서 이거 더해서 0이 나오면 이렇게 같다라고 해야겠다. 홀수차항 개수합이랑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요때는 그죠? 요때는 x 대신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조립제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나머지 정리할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경우가 홀수차항이랑 짝수차항의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홀수차항 다 더했을 때랑 짝수차항끼리 더했을 때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조립제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사실 원래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원래 먼저 대입하는 게 중요한데 1을 넣었을 때 얘네 다 더했을 때 일단 0이 아니니까 1을 넣으면 안 되고,
여기 홀수끼리 더한 거 13, 짝수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4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얘기야. 얘도 안 돼.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2나 마이너스 2부터 넣기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일단 나는 2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조립제법 한번 해봤을 때 1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2 만들고 마이너스 4 만들고 마이너스 8 만들고 4 만들어서 8 만들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냐면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x-2를 인수로 한번 가질 거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원래는 이렇게 조립제법이 되는 건데 여기가 x-2의 제곱으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x-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조립제법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쓰긴 하겠지만 일단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저거를 좀 공식 말고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기 전에 공통인수로 묶는다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 보면 사실 공식 바로 떠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건 뭔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마이너스를 넣을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마이너스가 항상 이렇게 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는 이 항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x가 있기 때문에 x 앞에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막 그렇게 편한 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편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 z가 있으면 맨 앞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약간 불편해. 그러니까 보기에 좀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를 y랑 z에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게 틀린 답은 아닌데 이게 뭔가 마음은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2x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니까 6x 플러스 9 그냥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바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에다가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을 조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을 가지고 묶는다 요거에 아주 대표적인 친구가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여러분 이제 항이 뭐 4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뭐 4개, 5개, 6개 이게 약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4개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묶는 게 일반적입니다. 2개씩 묶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2개를 묶어도 되고 이렇게 2개를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때 공식이 살짝 떠오르긴 하지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물론 3, 3이어도 안 되기는 해. 3, 3이어도 안 되지만 일단은 공식이 떠올랐다가 그 마음을 접고 이렇게 2개를 묶거나 아니면 x가 2개씩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묶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묶어보면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알고 있는 애가 보이면 걔는 먼저 묶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친구는 뭘로 묶을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에 x, y까지 묶어버리면
요 앞쪽에는 x 하나 남을 거고 뒤쪽에는 y 하나 남을 거니까 x 플러스 y까지 일단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잘 보니까 요 앞에랑 뒤에를 봤을 때 x 더하기 y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 x, y로 묶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떨거지들끼리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으로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거는 더 이상의 인수분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이거랑 이거랑 묶고 얘랑 얘랑 묶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면 요거랑 요거를 묶었을 때 안 되겠구나. 안 되네요. 아 미안하다. 이렇게 묶으면 왜 진전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2y가 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y제곱으로 묶으면 y-2x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 식이랑 이쪽 식의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공통 부분으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을 때는 항상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묶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면 얘를 잘 보면 뭔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처럼 생겼는데 이 4개씩 그러니까 이 4개의 항에 보면 공통적으로 다 x가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x로 묶고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x로 묶어보니까 8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y 플러스 6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까지 딱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적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2x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약간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얘는 y의 세제곱. 근데 부호가 다 플러스다? 아, 그럼 이거 혹시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의 세제곱 아닐까?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만 해보면 돼요. 확인 작업만 거치면 되는데 3 곱하기 2x 곱하기 2x 2번 곱하고 y 한 번 곱하면 2를 제곱한 거니까 4, 3, 12에서 요 항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x 한 번 곱하고 y 제곱하면은 요거 나오는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요 가로친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11 넣고 여기 11 곱하기 2 빼기 2의 세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요게 20이니까 맞지? 네, 요게 20이니까 20을 3번 곱하면 8,000이 될 거고 그 11 곱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11 곱하기 8,000을 이제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내가 구하는 답이 이제 100으로 나눠주는 이 값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 2개 지우고 답은 88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묶고 나서, 그러니까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약간 하기 나름이긴 한데 여기서는 얘도 공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냐라고 보면 이게 사실 항이 6개, 지금 여기 보면 항이 6개란 말이야. 그럼 6개짜리는 이제 나중에 되면 그 뒤쪽에서 하나 배우긴 할 텐데 얘는 그 형태는 아니에요. 특히 여기 XY가 껴있기 때문에 그 6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형태로는 절대 인수분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XY 때문에 얘는 공식에서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약간의 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식이 X제곱, 얘는 X를 제곱한 거고 4Y의 제곱은 2Y를 제곱한 거고
여기 뒤에 보면 9가 있어. 9는 3을 제곱한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냐면 x, 2y, 3 요거의 제곱 요런 식으로 일단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면 지금 나머지 떨거지들 4x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x 얘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가 있는 애가 여기 3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x 곱하기 2y를 했을 때 4xy가 만들어질 거고, 2 곱하기 2y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마이너스 12y가 만들어지는 거고, 2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마이너스 6x가 만들어지면서 이 식이나 요 식이나 순서만 바뀐 거지 완전 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5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6번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특이한 인수분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살짝 껐다가 하자. 그래서 여기서 저기 밑에 그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 밑에다 쓰세요. 두 번째 아까 그냥 썼던 거 보기차식 볼 거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게 6-1번인데 그 6-1번에 있는 걸로 한번 보면, 이건 사실 여러분이 좀 많이 해봤던 거예요. 이건 3-1에도 많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반복되는 친구들이 항상 존재할 거예요. 반복되는 친구들. 그래서 치환을 사용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식이나 또는 문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그거를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1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x-1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로 인수분해를 때릴 수가 있죠. 2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라고 바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요 x에 대한 식이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t 대신에 x-1을 써서 마무리를 해주면 x-5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적절하게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수분해 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게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보기차식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나름의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은 일단 식의 형태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보기차식을 어떤 식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냐면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적혀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할 거예요. 보기차식. 앞으로 여러분 내가 보기차식이다 라는 말을 하면 야 이런 형태구나 라고 일단 생각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차식은 저런 형태구나. 자, 그럼 보기차식은 크게 보면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가. 이게 기본 풀이 방법이에요. 치환을 해서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2차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라는 친구, 플러스 5는 안 되잖아. 바꿔서 해야겠다. 아니, 그냥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봐봐. 여러분 이거 만약에 x제곱 아니고 얘가 어떤 1차식이었으면 요거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여러분이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t로 치환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이 되면서 t-1 t-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t 대신에 x제곱을 쓰자라고 했으니까 x제곱을 써주면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사실 보면 이거 식 봤을 때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게 생기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3-1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차식으로 바꿨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의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무조건 b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의 제곱 형태.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 거의 이렇게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친구가 거기 6-2번에 있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불가할 때는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얘는 합차식으로 변형한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방법론적인 것만 알려줄 거예요. 얘는 합차식으로 변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이거 여러분이 이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형태로 왔는데 상수항을 보니까 얘는 1의 제곱인 거야. 그쵸? 어떤 제곱수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냐면 합차식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합차식으로 바꿀 거냐?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은 1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곱까지 만들어. 그냥 이렇게. 네. 그럼 일단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넣을지 마이너스를 넣을지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마이너스를 만약에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데 요 밑에 식이랑 위에 식이랑 같아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뭐를 더해야 되냐면 뒤에서 3x제곱을 더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하면 이게 합차가 아닌 거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 합차인데 이게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안 바꾸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쓰든지 마이너스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내가 플러스를 썼을 때 이게 여기 지금 보면 2x제곱이 됐으니까 2x제곱인데 여기가 x제곱이 되려면 x제곱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합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 x제곱 이렇게.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라서
x제곱 더하기 1이랑 x를 한 번 더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1이랑 x를 한 번 뺀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할 때 얘 가지고 요 길로 와야 돼.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안 되는 예시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어떨 땐 플러스가 맞고 어떨 땐 마이너스가 맞을 텐데 마이너스가 맞을지 플러스가 맞을지는 여러분이 해보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보기 차식이랑 치환하는 거 가지고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7번이 보기 차식 쓰는 이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고 8번, 9번은 여러분이 좀 해봤던 거야. 8번, 9번은 솔직히 3-1을 할 때 꽤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번은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니까 요건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 x제곱 마이너스 4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요 친구들 둘 다 합차식이니까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2 하나 요렇게까지 인수분해 쭉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딱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이라고 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상수항이 어떤 거의 제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x제곱 4의 제곱 요렇게까지는 일단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내가 이제 플러스를 집어넣을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 고민을 하는 건데 플러스를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곱했을 때 8x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9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17x제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음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차식은 맞기는 한데 이거보다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8x제곱이 되면서 얘가 될 때 마이너스 x제곱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위에 거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그렇게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정수로 그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랑 x를 한 번 더 하고 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요렇게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4랑 x를 한 번 빼는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런 거는 3-1에서도 많이 해봤던 거라서 바로 넘어가 보면 얘는 공통으로 묶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얘를 라지 x라고 바꿔버리면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뀌니까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바꿔서 이게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라지 x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이기 때문에 그거를 넣고 다시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4개를 우리가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4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1에서 어느 정도 좀 해봤던 친구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도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같은 애들끼리 우리가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좋다라고 알고 있죠. 요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먼저 계산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친구 하나 나오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를 x로 묶어서 x제곱 얘도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더하기 9니까 플러스 1 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x를 써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얘만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이거 2차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제곱이랑 3이랑 놓고 고민을 살짝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6x제곱이 생기고 플러스 5x제곱을 만들려면 플러스 11x제곱이니까 요거 자체는 합차로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6x제곱이 생겼으니까 5x제곱이 되려면 x제곱 하나만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하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3이 될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1이 될 거라서 두 개를 곱해주면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1번을 한번 볼 건데, 특이 인수분해 네 번째까지가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특이 인수분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끝이고, 요 형태를 벗어나는 건 여러분이 진짜 많은 연습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이 4개 이상인 경우,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식에 들어있는 문자가 2개 이상이에요, 대부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문자가 하나만 있는데 3차 이상의 식 같은 경우에는 다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는 건데, 4개일 때는 2개씩 2개 묶거나 아니면은 3개 하나로 묶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거나 3개 하나로 묶는다라고 했는데, 3개 하나는 요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나오면 한번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항이 4개면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개로 묶거나 3개 하나로 묶거나. 그래서 공통인수를 찾아서 또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거 3개 하나짜리는 합차로 바꾸는 거예요. 3개 하나짜리는 합차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게, 4개짜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5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묶는 방법을 먼저 보면, 얘는 4개 하나는 없고 2개, 3개로 묶는 경우가 있어요. 2개, 3개로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는 건데, 이 3개짜리가 일반적으로는 또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요렇게 묶거나,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리.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여기서 특정 문자라고 하는 건 A, B, C로 되어 있는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A로 적어주는 게 맞고, X, Y, Z로 되어 있는 거는 X에 대한 특정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6개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6개짜리는 좀 많이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4개로 묶는 건 없어. 그래서 2개로 묶거나, 아니면 3개로 묶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통인수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3-1 할 때 조금 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아마도 기억이 안 날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만 하고, 문제 하나 보고 나서 여러분이 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개짜리만 먼저 풀어주긴 하지만, 어차피 다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되냐라고 보면 크게 보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2개 자르는 거. 그러니까 2개 다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2개로 자르는 거 하나 보여줄 건데, 아니, 둘 다 2개로 자를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이건 x제곱으로 묶고 쉽게 생겼잖아.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y가 남겠죠. 여기서 x 남고 여기서 y 남으니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또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또 x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보니까 x 플러스 y가 공통인수로 생겨서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도 합차니까 x 플러스 y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2개를 묶을 건데, 이건 또 어떤 약간 팁 같은 건데, 특이한 문자를 기준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냥 2개 묶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y가 들어있는 친구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y가 들어있는 친구로 하나를 묶고, y가 없는 애들만 봤더니 또 x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x로 묶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앞에 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x 플러스 y가 오면서 여기나 순서만 다르지 식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사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골라서 방향을 잡아가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부터 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력적인 친구는 Z죠, Z. 그러니까 Z가 또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물론 Y제곱으로 묶어도 되고, 이건 진짜 아무렇게나 막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Z로 한번 묶어보게 되면은, Z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Z로 묶고 싶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y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기 때문에 x-z에 x-y제곱. 근데 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y 있는 친구로 묶을게요. 그럼 y로 묶었을 때 y로 묶으면 또 특이야. 1-x제곱 이렇게 되겠죠. 1-x제곱. 그 다음에 요 앞에는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지만 요 뒤에 친구가 1 플러스 x, 1-x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x 플러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 나오고, x제곱에다가 요거 이렇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xy 플러스 y까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두고 요렇게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이 5개짜리가 나왔는데 이 항이 5개짜리인 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정리하기 나름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 내림차순은 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x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할 거기 때문에 차수 제일 큰 게 2x, x제곱. 그 다음에 x 끼고 있는 게 마이너스 3xy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를 맨 마지막에 써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친구가 x 없는 친구가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 그럼 얘는 2y 마이너스 1 하나 y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전개를 했을 때 이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데 자 얘랑 얘를 더하면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얘랑 더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y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x자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xx를 썼는데 이렇게 곱하니까 2xy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니까 xy 플러스 x 이렇게 되면서 더하면 3xy가 3yx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에도 다 마이너스 여기에도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얘도 마이너스가 붙고 얘도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x-2y 플러스 1 하나 x-y 마이너스 1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게 a니까 a가 1이고 이제 b가 2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는 2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묶든지 뭐 저렇게 묶든지 묶어봤을 텐데 다음번으로 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림차순으로 진행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이 꽤 많이 어려운데 이거는 여기를 잘 보면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보여주면 아까 처음에 특이한 친구로 묶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b를 끼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잘 보면 b로 묶었을 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한번 됩니다. 그 다음에 없는 친구들 묶어보면은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b로 나왔을 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요 뒤에는 공식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요거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공통적으로 a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 여기서 a 플러스 1 하나 남고 여기가 b가 남으니까 걔네들끼리 더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면 어떤 방향도 있을 수가 있냐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특이한 친구로 정리한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3페이지에 있는 거 조립제법이거든요. 16번부터 20번까지. 조립제법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6번부터 20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단독으로 문자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가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조립제법 할 때 뭐를 넣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아까 했던 거 잘 기억을 해보면 여기 지금 홀수차항 개수를 더했을 때 2가 나왔고 짝수차항끼리 계산했을 때 더해서 2가 나왔으니까 걔네들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방법 알려줬던 거 잘 기억을 해서 보면 3 오고 마3 오고 1 오고 마1 와서 마2로 들어가면은 2로 끝나서 딱 0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게 또 이런 식으로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3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조립제법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1, 1, 마7, 마1, 6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럴 때는 좀 뭐를 써주는 게 편하냐면 지금 다 이거 개수 총합했을 때 0이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1 넣어주면 1, 2, 마5 여기 마5, 마6 하고 여기 마6 해서 0.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홀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4 짝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이때는 또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 여기 이렇게 해서 또 마1, 1, 마1, 마6, 6 해서 0. 요거 같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요런 건 바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하면은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이 딱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조금 특이한데 자, x 마이너스 3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요 식이 x 대신에 3분의 1을 넣으면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게 되면은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a가 0이 되면서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a가 2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 마4, 마5, 2 했을 때 홀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짝수끼리도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게 이제 x 플러스 1에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요거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요런 식으로 정리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보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1, 2, 0, 마2, 마1 요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더하면 0이니까 1부터 넣으면은 1, 1, 3, 3, 3 여기 3,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서 여기 0 그러면 이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하나 하고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냥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니까 뭐 계산해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7 플러스 11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도 다 더했을 때 먼저 0이 나오니까 1부터 그럼 1, 1 마6 5, 5, 0 그럼 이게 x-1이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같은 경우에는 x-1, x-5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x-1 인수로 있고 제곱도 인수로 있고 곱한 것도 인수로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인수분해 진도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숙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숙제는 어차피 여러분 오늘 오면 목요일 안 오고 토요일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숙제는 인수분해를 다 나갔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처럼 교재 유형편 40페이지부터 60 몇 페이지더라? 6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한 82문제 정도 되니까 뭐 하루에 그냥 적당히 뭐 한 10문제씩 풀면 되겠네요. 그죠? 10문제? 예, 뭐 대충 그 정도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번부터 24번까지는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서 적절한 식에다가 넣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먼저 하란 얘기야. 여기서 얘네를 보고 A랑 B를 먼저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구하는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A제곱으로 묶어. 그럼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고 뒤에를 B제곱으로 묶으면 또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우리가 구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25 빼기 4가 되면서 21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1 해서 105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게 거기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유형은 다음에 그 등원하면 마저 풀고 뒤에 거 복습하면서 풀고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뭐 학원 방학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